안녕하십니까. 어미 양자홀 우주론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제 프로 23번 미세 조정 확률, 암흑 엔트로피, 차원 보존 법칙, 진화론에 대해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할머니에게도 현대 과학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사이언스 타임즈. 사이언스 타임즈라고 보면은 알버트 아인슈타인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을 여러분의 할머니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하지 못하면 여러분은 그것을 진정으로 알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즉 이제 과학자에게 있어 연구 결과도 중요하지만 그 연구 결과를 일반인들에게 알리기 쉽게 설명할 수 있는 능력 또한 매우 중요하다는 의미이다. 첨단 과학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면서 과학자와 일반인들 간의 괴리 현상이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이것은 당연히 괴리 현상을 극복하지 않으면 이공계 깊이 등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다. 한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세계 과학자들이 당면하고 있는 큰 과제. 그래서 미국, 일본, 영국, 중국 등 세계 주요 국가들을 중심으로 과학 커뮤니티들이 복잡한 과학을 일반 대중에게 어떤 방법으로 전달할 수 있는지에 대해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고, 국내에서는 서강대가 주도적인 역할을 맡고 있다. 그래서 텔레비전 보시면 과학, 물리학 교수분들 등이 텔레비전 나와가지고 많이 알리고 있죠. 그런데 이게 알린들 이해가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기 연구 결과 어마어마하게 복잡한 건데 연구 결과를 일반인들에게 알기 쉽게 설명하는 능력, 이게 지금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너무나 유명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우주를 구성하는 96%입니다. 즉 연구 결과라고 해봤자 4%밖에 안 된다는 것입니다. 96%를 모르는데 어떻게 쉽게 설명을 하죠? 그러니까 이게 96%를 모르니까 첨단 과학의 내용이 갈수록 복잡해지고 어려워지면서 과학자와 일반인들 간의 괴리 현상이 갈수록 깊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알아야 되는 거죠. 이것을 암흑물질, 암흑에너지가 96%, 우리 우주를 구성하는 96%가 파악이 돼야 할머니가 이해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2번 우리 우주가 미세 조정될 확률, 즉 무슨 말인가 하면 왜 우리 우주는 너무나 아름다운가죠. 우리 우주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위키백과 사전에 이제 미세 조정 우주를 보면은 위키백과 미세 조정 우주란 우주에 생명이 존재하기 위해서는 생명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특정 물리학의 기본 상수들이 매우 좁은 범위 내에 존재하며, 그러니까 너무나 정밀하게 미세 조정되어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 기본 상수들이 조금이라도 지금의 값과 달랐다면, 삔따가 났다면 우주는 물질을 만들거나 천체 구조를 발달시키거나 다양한 원자가 존재하거나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개념의 생명이 존재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입장이다. 네, 이 입장은 물리학에 연관된 형이상학적 입장이므로 형이상? 네, 과학자들보다는 철학자들, 신학자들, 특히 창조주의자나 지적 설계론자들 사이에서 폭넓게 다뤄지고 있다. 네, 미세 조정이라는 거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창조주의자, 과학하고 전혀 반대되는 것 아닙니까? 과학에서는 미세 조정 인정하지 않는다 라는 뜻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세 조정되어 있거든요. 물리학자 폴 데이비스는 현재 물리학자들과 우주론자 학자 사이에서는 우주가 생명에 대하여 미세 조정되어 있다는 광범위한 합의가 존재한다고 단언했다. 즉 미세 조정에 대해서 물리학자들도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덧붙이기, 이게 중요한 거죠. 하지만 이 결론은 우주가 생명을 위하여 미세 조정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생명이 필요로 하는 구성 요소와 환경을 위하여 미세 조정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하여튼 말이 어렵습니다. 말이 어려우나 분명 우리 우주는 너무너무 정밀하게 미세 조정되어 있죠. 미세 조정되어 있기 때문에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세 조정 안 됐으면은 괴팍하죠. 아무것도 탄생 안 됩니다. 그래서 미세 조정될 확률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집트 시대 때, 이집트 시대 때는 확률은 1이지 않겠습니까?
예, 경우수가 1이 있습니다. 그 1이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신이 모든 것을 만들었으니까. 맞죠? 전지전능, 천지창조의 신이 모든 것을 만들었습니다. 아름다울 수밖에 없는 거죠. 확률은 1이 되겠습니다. 근데 그리스 시대 때 이제 철학자들이 탄생을 하게 됩니다. 철학자가 이제 우주는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 뭐 바람, 공기, 흙, 물, 불, 네, 이렇게 4대 원소? 4대 원소를 탁 던집니다. 던지면 우리 우주가 짠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몇 번을 던져야 되겠습니까? 이게 확률이라는 게 있죠. 한 이 정도? 네, 이 숫자는 진짜 상상 불가, 인간이 결코 상상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너무너무 큰 숫자. 이만큼 막 던져요. 던지면 그중 한 번은 우연히 우리 지구, 우리 우주와 같은 것이 나타나지 일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 그게 이제 철학 시작이라는 거예요. 철학의 시작. 그런데 이제 만유인력 법칙을 인간이 생각을 해냈습니다. 만유인력 법칙에 따라 가지고 우주가 구성이 돼야 한다는 거죠. 즉 조건이 하나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조건에 맞게끔 우주가 생겨야 됩니다. 즉 마음대로 주사위를 마음대로 던지는 게 아니라 주사위를 만유인력 법칙에 맞게끔 던진다는 겁니다. 그럼 당연히 여기 경우수, 확률이 하나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예, 줄어들었습니다. 에너지 보존 법칙에 맞게끔 주사위를 하늘에 훅 던져야 됩니다. 또 줄어드는 거죠. 엔트로피 증가 법칙에 맞게끔 주사위를 던져야 됩니다. 그럼 또 줄어들 거 아닙니까? 상대성 이론에 맞게끔 아인슈타인의 일반 상대성 이론에 맞게끔 주사위를 던져야 됩니다. 또 줄어들겠죠? 양자역학에 맞게끔 주사위를 던져야 됩니다. 그것도 줄어들지 않겠습니까? 확률은 이거라는 겁니다. 현 물리학 확률 10에 120승계, 이게 또 셀 수가 없는, 우리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숫자입니다. 10에 120승계의 종류 우주가 있다는 겁니다. 그 10에 120승계의 종류 우주 중에 하나가 우리 우주라는 거죠. 그 참 다 이게 기괴합니다. 무지무지하게 기괴한 우주에서 하나, 우리 우주 참 아름다운 우주가 우리 인간이 참 축복받은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현 물리학의 결론입니다. 다시 할머니가 이 10의 120승계의 이 종류 우주를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사실이라고 친다 한들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코. 왜? 이게 사실이라고 친들 이 문제가 또 남아 있거든요. 아니 암흑물질이 뭐고 암흑에너지가 뭐고 이거를 다 설명하고 그 다음에 이 암흑물질, 암흑에너지가 이것이기 때문에 10의 120승계의 종류 우주가 있을 수밖에 없다. 또 이렇게 설명하면은 이해라도 하죠. 근데 그냥 아무 설명 없이 10의 120승계의 우주가 있다. 이렇게 설명하면 누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암흑질량, 암흑물질이라는 말이 또 암흑질량이란 같은 얘기니까 암흑질량 누구나 인정합니다. 암흑질량 보존 법칙이 나중에 탄생할 거 아닙니까? 설마 질량 보존 법칙만 있고 암흑질량 보존 법칙은 없겠습니까? 암흑질량 보존 법칙에 맞게끔 이 주사위를 던져야 됩니다. 공이 하나 줄어든다는 겁니다. 암흑에너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이고 암흑에너지 보존 법칙에 맞게끔 우주가 미세 조정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이게 하나 줄어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하면은 열종류 우주가 이제 있다는 거죠. 열종류 우주, 대표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우주, 그 다음에 이 세상 우주, 저 세상 우주도 있지 않겠습니까? 요 세상 우주도 있겠죠.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우주, 엔트로피가 감소하는 우주, 등등. 그래가지고 열종류 우주가 있게 됩니다. 마지막, 암흑 엔트로피, 암흑 질량, 암흑 에너지, 암흑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 적용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확률은 1이라는 거죠. 한 종류 우주밖에 없다. 한 종류 우주이고 그 우주가 바로 우리 우주이고 그럼 옆에 우주, 다중우주론, 옆에 우주가 있습니다. 위의 우주 모두 다 이게 성립한다는 겁니다. 암흑질량 보존 법칙, 암흑에너지 보존 법칙, 암흑 엔트로피 증가 법칙이 성립을 하기 때문에 확률은 1로서 우리 우주 아름답다, 옆에 우주 아름답다, 위의 우주 아름답다, 모든 다중우주가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 결국 이거 1번 신이 모든 것을 만들었다. 이거 10번 한 종류 우주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 여기는
확률이 1인 이유, 신이 모든 것을 만들었기 때문에. 신, 절대 지배자 아니겠습니까? 절대 지배자가 우주를 만들었으니까 이거는 절대 지배체가 우주를 만들었으니까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 뭐 결국 같은 논리입니다. 자냐, 체냐 의 차이죠. 그래서 어미양자홀 우주론, 우리 우주가 구체 형태, 이렇게 빨간색 우리 우주 공간입니다. 우리 우주 공간이 빨간색 구체 형태로 이렇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뭐 우리 당연히 이해하기는 불가능하죠. 이 우리 공간의 수직 방향으로 어마어마하게 큰 어미 양자 홀이 있다. 이것이 바로 암흑 물질이고 암흑 에너지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우주, 빨간색 우리 우주를 절대 지배하는 그 절대 지배체가 되겠습니다. 즉 우리 우주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다. 이번에는 기본 상수들 무차원의 조합의 무차원 비는 10의 40승이다. 10의 40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온다고 합니다. 전자의 질량, 광속, 플랑크 상수, 그리고 중력 상수와 같은 것들을 조합하면 막 조합을 합니다. 계산을 합니다. 많은 경우 10의 40승의 무차원비가 계산된다고 합니다. 왜 10의 40승이라는 무차원비가 계산이 될까? 여기는 10의 120승이었죠. 여기는 10의 40승입니다. 10의 40승, 이것도 인간이 상상할 수 있는 숫자 중에서 가장 큰 숫자가 10의 40승입니다. 이거는 진짜 상상 불가이고요. 한번 간단하게 계산해 볼까요? 우리 우주 반경이 138억? 138억 광년이라고 하니까, 뭐 이렇게 그 세크로 계산하면 4의 2의 17승 세크가 나옵니다. 빛의 속도가 3의 2의 8승 정도 이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프로톤 사이즈, 양성자, 원자가 있고요. 원자 무지무지하게 작습니다. 그 원자 속에 양성자가 있는 거죠. 양성자가 크기가 이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번 이거를 싹 곱해보면 17, 8, 15 이거를 싹 곱해보면 17에 8을 더하는 거죠. 왜? 지수니까. 25, 여기 25에 25 더하기 15, 40승. 10의 40승. 이거 싹 이렇게 하면 10의 40승? 아니 왜 이것도 10의 40승이 나오냐는 거죠. 강력, 전자기력, 양력, 중력 38승. 또 어떤 데는 또 40승이라고 쓰는 데도 있기는 있는데, 뭐 40승이나 38승이나 왜 중력이 또 이런 숫자가 나오느냐? 왜 10의 40승이라는 무차원비가 계속 계산이 될까? 그것이 바로 어떤 것이 절대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지 않겠습니까? 그럼 그 절대 지배체의 영향력, 절대 지배체의 영향력, 절대적으로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겠습니까? 그게 혹시 10의 40승 정도의 영향력? 다시 이 그림에서 이게 없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 세상에서 막 계산을 막 합니다. 하니까 10의 40승이라는 숫자가 계속 나온다는 거죠. 우리 세상에서 이게 도대체 뭘까? 물음표 아니겠습니까? 도대체 뭐겠습니까? 10의 40승이라는 숫자가 우리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숫자예요. 그 숫자는. 우리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다? 우리 세상 빨간색의 수직 방향으로 이것이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한 10의 40승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어미양자홀이 존재한다는 뜻이다 라고 제안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세 조정을 하였습니다. 누가 미세 조정했냐는 거죠. 신이 우주를 미세 조정했다. 1번. 2번. 암흑물질, 암흑에너지가 우주를 미세 조정해야 했다. 1번하고 2번. 우리 과학자들은 2번. 암흑물질, 암흑에너지가 우주를 미세 조정하였다. 이거 맞는 얘기 같지 않습니까? 과학자가 설마 신이 우주를 미세 조정하였다라고 얘기하진 않겠죠. 2번. 암흑물질, 암흑에너지가 우주를 미세 조정하였다. 이게 맞는 말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암흑에너지, 암흑물질이 뭐냐? 그것이 바로 절대 지배체라는 거죠. 암흑물질, 암흑에너지가 지금 우주를 절대 지배하고 있지 않습니까? 96%. 절대 지배하고 있습니다. 그 절대 지배체가 뭐냐는 거죠. 여기서 또 하나 추가적으로 암흑물질하고 암흑에너지하고 전혀 다른 얘기겠습니까? 아니면 암흑물질이 바로 암흑에너지이다. 둘 다 같은 얘기다. 아니면 둘 다 전혀 다른 얘기다. 현 과학에서는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는 전혀 다르다는 거죠. 제 주장은 암흑물질이 바로 암흑에너지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어미양자홀. 한 종류 우주입니다.
자, 10에 120 종류 우주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별의별 우주가 다 있습니다. 암흑물질하고 암흑에너지하고 정확히 같은 우주, 네, 암흑물질하고 암흑에너지가 조금 다른 우주, 암흑물질과 암흑에너지가 전혀 다른 우주, 별의별 우주가 다 있겠죠. 자, 그럼 한 종류 우주라고 한번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한 종류 우주라면 암흑물질하고 암흑에너지하고 절대적으로 같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것이 바로 절대지배체가 되겠습니다. 차원 보존 법칙. 부록 12번에서 우리 우주는 6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차원이 도대체 뭐냐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본 바가 있습니다. 제1장에서 입자물리학의 표준 모형과 6차원 공간 우주, 이렇게 입자물리학의 표준 모형을 추세를 그리면 6차원이라는 게 증명된다 라고 제가 설명을 하였고요. 이와 같이 멤브레인, 막이 있습니다. 일단 막이 이거 평평하지 않습니까? 가로 직선, 세로 직선이죠. 직선입니다. 근데 여기다 500원짜리 동전을 넣고 한 바퀴 뺑 돌립니다. 그러면 이게 가로 세로에서 가로가 이렇게 되는 거죠. 이렇게 세로가 꼬불꼬불해져 버렸습니다. 아니 어떻게 직선이 세로가 직선 아니면 직선이 어떻게 꼬불꼬불해지죠? 그 이유, 여기 절대지배체가 공간을 회전을 시켜버리니까. 그래서 이것을 연속이라고 부르고요. 리니어, 이것을 퀀텀이 되겠죠. 양자화의 세계. 그래서 우리 우주는 현재 이것이고, 가로, 세로, 높이, 이렇게 3차원이 가로, 세로, 높이가 직선입니다. 그리고 A, B, C라는 차원이 숨겨져 있는데, 우리 우주 공간 속에 숨겨져 있는데, 그것이 양자화가 되었다는 겁니다. 꼬불꼬불. 이렇게 꼬불 이런 형식으로. 그래서 이것이 양자역학의 세계, 일반 상대성 이론의 세계, 양자역학의 세계. 그래서 우리 우주는 6차원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래서 공간은 어떻게 양자화될까? 앞에서 방금 제가 꼬불꼬불 휘말린 거, 다양한 아이디어를 생각해보자. 이것이 또 뭐 오비탈하고도 연결되는, 뭐 이건 좀 어려우니까 제가 생략을 하도록 하고, 5차원, 11차원, 26차원도 있다고? 뭐 5차원, 11차원, 26차원도 있다고 합니다. 현대 이론 물리학은 이들이 제시한 여분의 차원, 뭐 11차원, 26차원, 자연의 힘들을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나아가 암흑물질, 암흑에너지처럼 미지의 우주까지도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까지도 인지의 영역에 끌어줄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입니다. 통일장, M이론, 촉근이론, 평행우주 등 새로운 이론들을 생산해내고 있다. 네, 희망을 품고 생산해내고 있다. 사이언스 온, 4차원, 11차원도 아니고 무려 196,883차원? 이것도 말이 되는 얘기인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게 지금 첨단 과학의 내용이 갈수록 복잡하고 어려워지면서 과학자와 일반인들 간의 괴리 현상이 깊이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머니에게 이런 이 숫자를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거를? 영국 옥스퍼드 대학교 수학 교수이며 여러 대중 강연과 저술로 이름을 알린 쓴 책이다. 세부적으로 제가 읽을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네. 자, 이거 한번 설명해 보죠. 이거 3차원 아닙니까? 3차원이 2차원으로 됐습니다. 그거죠. 3차원이 2차원으로 됐어. 어떻게 2차원으로 되죠? 3차원이 2차원으로 되는 비법이 뭐냐? 설명 못하죠. 자, 이 그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삼각형입니다. 일단 삼각형이다. 이거 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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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m. 그러니까 정삼각형이네요. 1m다. 그러니까 오렌지색은 이렇게 하면 2m 아닙니까? 2m죠. 왼쪽에 하나, 오른쪽에 하나니까. 그리고 차원을 생각하면 이거 2차원이죠. 가로, 세로. 가로, 세로니까 2차원입니다. 2차원인데 이게 연속이죠. 리니어, 연속, 직선 2차원입니다. 가로, 세로, 맞죠 이게? 여기서 위에서 막 눌러요. 뭔가가 강력하게 누르겠습니다. 탁 눌러요. 누르면 이 오렌지 이게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되겠죠. 가정이니까.
그럼 이거 몇 미터입니까, 이거? 2미터죠. 네. 보존. 그래서 여기 보존 법칙 반드시 성립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2미터죠. 자, 그럼 이거 몇 차원입니까? 2차원이라고 말해야 되겠죠. 왜냐하면 가로, 세로가 존재하니까. 이거 2차원이다. 네, 다시 2차원이다. 2차원이다. 더 누릅니다. 여기서 이렇게 해가지고 확 내리 눌러요. 쫙 내리 누르면 또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뭐 이거 꼬불꼬불? 예, 꼬불꼬불. 이거 몇 미터입니까? 2미터죠. 왜? 보존 법칙이 성립해야 되니까. 몇 차원이겠습니까? 2차원이죠. 자, 이거를 무한대의 힘으로 내리 누릅니다. 이렇게. 그러면 이게 과연 꼬불꼬불 해질까요? 이렇게. 이거 무한대라는데? 여기 지금 제가 그림으로 이렇게 꼬불꼬불 하는데 그것보다 더 내리 누릅니다. 더 내리 눌러요. 그러면 이게 과연 꼬불꼬불 해질 거냐? 아니면 이렇게 돼버릴 거냐? 이거죠. 1m 아닙니까? 1m. 네. 이거는 2m죠. 이거는 2m입니다. 무한대를 내리 누르면 이게 우리가 그래서 무한대라는 게 참 중요한 건데 이해할 수 없는 어떤 현상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몇 차원이냐? 이게 1m냐? 1m냐? 2m냐? 1m인가? 2m인가? 이게 도대체 몇 차원인가? 또 이해하기는 좀 힘들지만 이렇게 돼버린다. 일단 직선이 됩니다. 직선이니까 1m라는 거죠. 1m. 이렇게. 근데 2m였지 않냐? 왜? 보존 법칙이 성립해야 되니까. 이게 좌측과 우측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렇게. 물론 이렇게. 그래서 두 개라는 거죠. 1m가 두 개가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럼 몇 차원이냐? 2차원이에요. 이거 지금 직선 가로 직선 아닙니까? 가로 직선 이렇게. 지금 가로 직선 이거 1차원이죠. 이거 가로 직선 아닙니까? 1차원. 근데 그게 리니어죠. 리니어 1차원이고 퀀텀이 돼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1 더하기 1은 2차원. 차원 보존 법칙. 그러면 퀀텀이 어디냐? 요게 리니어에 직선. 그럼 요거 뭐냐? 이거. 이게 퀀텀의 세상이라는 겁니다. 우리 우주가 있는데 좌측과 우측에 이상한 원자 두께의 간격이 있다는 거죠. 자, 이거 다시 이거를 진짜 무한대로 해봐요. 무한대로 하면은 이거 직선 아닙니까? 여기 직선, 이렇게 직선에 좌측과 우측이 있다. 직선인 게 여기 이걸로 하자면 위와 아래가 있다는 거죠. 참 이상한 직선. 이거에 위가 있고 아래가 있다는 겁니다. 이 그림으로 설명하자면 우리 세상은 빨간색 세상이에요. 이렇게 빨간색 선이 있는데 그 선의 좌측, 우측 원자 두께의 참 이상한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저는 알파 차원이다. 네 번째 차원이죠. 라고 제가 설명을 하고 있고. 자, 그래서 보존 법칙 2m입니다. 이거 1m죠. 1m가 두 개가 있다는 거예요. 위 하나, 밑 하나. 이렇게. 그래 두 개. 2m 이게. 차원. 이거 2차원이지 않았습니까? 2차원입니다. 이거. 2차원. 직선 하나, 퀀텀 하나. 그래서 2차원이다. 즉 결국 우리가 알 수 없는 참 이상한 두께가 있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다는 거죠. 그 두께를. 그러면 여기 무한대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무한대. 어디까지 눌러야 되느냐? 그게 바로 10의 40승이라는 거죠. 이게. 10의 40승의 힘으로 내리 누르면 퀀텀이 돼버린다. 그래서 무한대는 말 그대로 뭐 이거나 인간이 우리 우주에 존재하지 않는 숫자입니다. 10의 40승 이것이 바로 무한대의 끝이다. 이거 무한대죠. 왜? 우리 우주에 이거 크기 이상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이거는 뭐냐? 이거는 수학이 만들어낸 숫자입니다. 닥터 퀀텀. 이게 이제 닥터 퀀텀입니다. 퀀텀 박사. 유튜브에 이렇게 닥터 퀀텀이라고 치시면 이와 같이 그 퀀텀 박사가 이상한 통로를 지나가가지고 2차원 세상에 이렇게 딱 도달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퀀텀 박사는 신이 되겠죠. 신이 그 2차원 세상을 막 이렇게 관여하는 그런 그림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닥터 퀀텀 박사가 이제 이 그림인데 물리적 모순점을 찾아보자. 왜 물리적 모순점을 찾아보자고 얘기하느냐? 아니 일반인도 할머니도
이것을 이제 과학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근데 할머니도 바로 반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할머니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할머니에게 설명할 수 있어야 된다. 근데 할머니가 반박을 하거든요. 여기 갑니다. 여기 통로가 있죠. 이 통로가 뭐냐? 이 아마 제가 볼 때는 블랙홀 혹은 화이트홀, 예, 뭐 그 웜홀, 블랙홀과 화이트홀을 연결하는 웜홀. 아니 그것을 퀀텀이라는 그 사람 혹은 신, 예, 통과할 수 있느냐? 그 현실적으로 가능하냐? 아무도 설명하지 못했습니다. 못하지 않습니까? 그럼 퀀텀 박사는 신이라는 거냐? 뭐 신이다. 그럼 그 신이 누구겠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이죠. 그 어떤 그 무엇이 어떤 존재가 블랙홀 사건의 지평선을 넘어설 수가 있겠습니까? 블랙홀과 웜홀 사이의 블랙홀과 화이트홀 사이의 웜홀을 통과할 수 있는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그 존재를 우리는 뭐라고 불러야 되겠습니까? 그 존재를 우리는 신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럼 신이 존재한다는 거냐? 여기 신이 존재한다는 거냐? 자, 요게 지금 2차원 세상입니까? 3차원 세상입니까? 딱더 퀀텀은 3차원이에요. 근데 여기 뭐 이거는 2차원이죠. 그러면 아니 3차원의 세상과 2차원의 세상이 공존할 수 있다는 거냐? 어떻게 공존을 하죠? 자, 그다음 여기 2차원 생명체이지 않습니까? 2차원 생명체가 갑자기 3차원 생명체로 바뀌었습니다. 퀀텀 박사가 이거를 2차원 생명체를 손으로 탁 들어서 3차원 세상에 딱 놔두면 3차원이 되는 거죠. 아니 어떻게 2차원 생명체가 3차원 생명체로 바뀌죠? 이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할머니에게도 현대과학이 설명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제가 제 답변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통과할 수 있습니다. 그 존재를 우리는 신이라고 부를 수밖에 없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MQH3 세 번째 버전의 챕터 15장에 이제 과학과 종교 통합, 하나법칙, 반세상이 존재한다. 종교가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절대자란 뭐냐? 이렇게 4D 물질을 3D 물질로 차원 변화죠. 차원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능력을 우리는 창조 능력, 원래 개조죠. 개조입니다. 차원을 변화시켜서 개조한 건데, 우리는 우리의 관점에서는 창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신이 뭐냐? 6차원 우주 순환에서 살아남은 존재들. 이게 살아남았다는 겁니다. 이게 원래 있었어요. 원래 있는 존재인데 그 막 파괴적인 힘, 예를 들어서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 블랙홀 속으로 빨려 들어갈 때 그 파괴되지 않는 비법을 터득한 존재들. 그 비법이 뭐겠습니까? 암흑 물질이 뭔지 100%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이 닥터 퀀텀이요. 이 터널을 지나는 이 존재는 암흑 물질이 뭔지 100% 알고 있고 암흑 에너지가 뭔지 100% 알고 있고 그것이 바로 모든 것의 이론이지 않습니까? 우리 인류가 과학의 최종 목표, 모든 것의 이론을 찾자. 네, 이 존재는 모든 것의 법칙을 알고 있고 실현을 한 존재라는 거죠. 그 존재가 바로 신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제 신이 아니라 저는 그걸 이제 절대자라고 저는 부르고 있는데 이렇게 어떻게 2차원의 생명체를 3차원으로 만들 수 있느냐? 지금 제가 요거 1차원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거 1차원이죠. 1차원을 쭉쭉 펴면 되죠. 이렇게. 그럼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펴면 되죠.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펴면 되죠. 그럼 이걸 하는 겁니다. 이게 2차원 아닙니까? 마찬가지 3차원 존재, 2차원 두께가 있다는 겁니다. 그 두께를 피면 되는 겁니다. 그럼 피면은 3차원이 되는 거죠. 그럼 어떻게 피느냐? 설명해 달라. 우리 인간은 모릅니다. 인간은 모르는데 그 차원의 파괴, 차원의 무지막지한 파괴를 견디고 살아남은 그 신, 모든 것의 법칙을 알고 있는 그 신은 2차원의 존재를 3차원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왜? 궁극적으로 이거나 같은 겁니다. 모양이 다른 거죠. 보존됐습니다. 빨간색으로 갑니다. 블랙홀이 지배하는, 정확히 말하면 블랙홀이 한 번 더 뻥 터진 거, 양자홀이 지배하는 빨간색 엔트로피 증가 법칙의 세상. 밑에 거 파란색은 화이트홀. 그 화이트홀이 한 번 더 뻥 터져야 됩니다.
화이트홀이 지배하는 반엔트로피 증가 대상. 이거나 같은 거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설명을 하려면 이게 누가 할 수 있느냐? 모든 것의 법칙을 알고 있는 신만이 이러한 것을 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신이 존재한다는 뜻이냐? 그렇다라는 거죠. 이 그림상으로는. 그럼 그 신이 누구냐? 보여달라. 거기서 문제가 발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보여달라. 못 보여주겠다. 왜? 저 세상에 있으니까. 신은 저 세상에 있습니다. 그 어떻게 보여주겠습니까? 저 세상에 있는 신을. 신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것은 믿음입니다. 믿음은 뭘로 이루어져 있을까요? 정보 아니겠어요? 정보. 믿음은 정보죠. 물체가 아닙니다. 신은 믿음의 정보를 강력하게 요구한다는 거죠. 추가적으로 돈을 요구하는 신은 신이 아닙니다. 그거는 약탈자예요. 돈을 요구하는 어떤 존재는 약탈자다. 진정한 신은 믿음을 요구한다. 그러면 왜 믿음? 그에 대해서는 지금 매우 강한 반생명체 믿음의 우주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믿음의 우주선으로 그 터널, 웜홀 예를 들어서 웜홀을 통과할 수 있다는 거죠. 돈 가지고 절대 통과 못합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하다. 세부적인 것은 그 MQHC3 3번 버전 3번입니다. 이거 참조해 주시고 참고로 이거 완전히 완벽한 소설이다라는 거 완벽한 소설이다라는 거 좀 유념을 해 주시고 그럼 저 세상이 어디란 말이냐? 꼬불꼬불해졌습니다. 이렇게 공간이 여기 우리 세상이에요. 여기가 우리 세상은 요것은 밑바닥이 무슨 세상이겠습니까? 밑바닥이 저 세상이라는 거죠. 여기에 어떤 존재가 살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세상과 저 세상은 막혀 있다는 거죠, 막으로. 그러니까 그 연결을 뚫을 수 있는 것이 양자얽힘. 제 13장 양자얽힘 설명할 때 역시 여기 우리 세상과 저 세상이 있는데 우리 세상은 물체입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어디냐? 저 세상에 있다는 거죠. 그 신의 영역. 그 영역이 이렇게 막혀 있습니다. 막으로 이렇게 막혀 있어가지고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영혼이 도대체 어디 있냐? 저 세상에 있다. 즉 결국 정보라는 거죠. 물체는 우리 세상에 있습니다. 정보는 저 세상에 있다. 그것이 바로 양자얽힘이다라고 제가 설명을 하고 있고, 그래서 바로 진화론이 나옵니다. 앞에서 13장에서 제가 진화론을 설명을 했는데 또 한 가지만 제가 설명하자면 추가적인 한 가지, 환경이 그 생물의 변화를 지배한다. 네, 이것이 바로 진화론이죠. 근데 환경이 그 생물의 변화를 지배한다. 매우 느린 수동적 진화이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중력적 연속 진화라는 겁니다. 중력의 세상이에요. 이거는 우리의 세상은 중력의 세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중력적 연속적으로 변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특징은 매우 느릴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생물이 정보를 낚시하여 적응한다. 이거 낚시라는 말을 또 설명하기는 좀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어쨌든 정보 저 세상에 있다는 겁니다. 즉 그 생물의 변화, 우리 세상이죠. 우리 세상이 있고 저 세상에 정보가 있다는 거죠. 저 세상에 있는 정보를 낚시를 해버려요. 그러면 매우 빠른 능동적 진화가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어디서? 저 세상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매우 빠른. 그걸 이제 양자적 점프 진화. 양자역학은 점프입니다. 점프 진화.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것이 4% 정도일 것이고 이것이 96% 정도일 것이다. 그런데 현 진화론은 이것이 100%라는 거죠. 현 과학적 진화론은 그렇지 않다. 이것이 4%이고 이것이 96%일 것이다. 왜냐? 그 근거는 이거 지금 천체학, 천체 물리에서 암흑물질, 암흑에너지 96% 분명히 있는데 전혀 모르지 않습니까? 즉 현 물리학이 알고 있는 거는 4%예요. 4%만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 현 생물학이 알고 있는 진화는 우리 눈에 보이는 진화죠. 우리 눈에 보이는 진화가 4%밖에 안 될 거다. 우리 눈에 결코 관측될 수 없는 진화가 96%가 있을 것이다. 이게 바로 저 세상이라는 거야. 저 세상에서 점프로 일어난다. 왜? 낚시를 해버리니까. 한 가지 대표적인 예로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아미노산이라는 말은 이제
물질의 종류인데 D형 아미노산과 L형 아미노산이 있습니다. D형 아미노산이 이렇게 생겼고요. L형 아미노산은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그냥 똑같아요. 똑같은데 단지 좌우가 바뀌었습니다. 좌측과 우측 이렇게 HOH 이게 대칭인 거죠. 좌우가 바뀐 거죠. 그 어떻게 L형만 있다고 합니다. 어떻게 생명체가 L형만 있습니까? 이것만 생명체를 구성할 수 있어요. 이것만. 아니 이거는 생명체가 절대 구성이 안 된다고 합니다. 뭐 한두 종류, 종 하나가 있다고 하는데 뭐 종 하나는 뭐 그건 아닌 거고 전부 다 이것만이라고 합니다. 아니 똑같은데 왜 이것만이죠? 양자얽힘이라는 것입니다. 양자얽힘은 서로 끌어당긴다. 영혼의 힘. 아까 아미노산이 L형과 D형 두 종류가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럼 우리 세상이니까. 아니 이것이 있고 그 다음에 이것이 이렇게 있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이제 업스핀 전자라고 부르고 이걸 다운스핀 전자라고 부릅니다. 업스핀, 다운스핀 뭐 두거나 다 알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두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두 종류가 있는데 반대 세상에도 두 종류가 있겠죠. 이렇게. 근데 이게 양자얽힘으로 영혼이란 생명체란 이렇게 얽혀져 있어야 됩니다. 이렇게. 이거는 생명체가 아니죠. 이렇게 얽혀져 있어야 이것이 바로 생명체입니다. 물질과 정보가 얽혀져 있습니다. 이것이 서로 잡아당기지 않겠습니까? 잡아당기면 반드시 생명체는 밑에만 있어야 한다는 거죠. L형 아미노산만 있어야만 합니다. 자, 위에 이렇게 생명체가 있다. 이렇게 있다고 한번 가정을 해보죠. 그럼 얘가 또 당길 거 아닙니까? 이렇게 당겨가지고 여기에 이렇게 위치하게 될 거 아닙니까? 이렇게. 그래서 생명체의 양자 얽힘은 밑에만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혼의 힘이 되겠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MQAC3 13장, 15장에서 제가 세부적으로 설명을 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이상한 얘기를 좀 했는데 아주 이상한 얘기를 했죠. 자, 다시 이 그림 한번 보시죠. 이게 아주 이상한 얘기입니까? 아닙니까? 아주 이상한 얘기죠. 이게 닥터 퀀텀을 뭐라고 불러야 합니까? 신이라고 불러야죠, 우리는. 저도 신 얘기를 했고요. 똑같습니다. 제가 얘기한 그 신 얘기가 바로 이 사람이에요, 이 사람. 닥터 퀀텀. 네, 그래서 할머니에게도 과학, 현대과학이 아니라 과학을, 미래과학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장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